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내 토지에 무단 건물을 지어서 거주하는 경우에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 부동산 보증행정 2판 328쪽에 나오고요. 원래 제목은 토지 소유자가 권한 없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퇴거 청구는 안 된다, 철거 청구는 된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갑소유입니다. 갑소유인데 자, 을이 무단 건물을 지어가지고 을 본인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철거 청구를 하면 승소를 하는데 퇴거 청구를 하면 패소를 한다 이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을한테 있기 때문에 퇴거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철거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철거 판결에 따라서 을을 퇴거시키고 철거 집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퇴거 청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철거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이 을을 퇴거시키고 철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을이 무단 건물을 짓기도 하고 을이 거주하기도 해서 을에 대한 그 철거 판결은 그 집행 시 퇴거까지 시키는 게 포함된 거로 보는 거죠. 자, 당연히 뭐 토지 인도 청구는 철거하고 토지 인도 청구는 인정이 될 거고 지료 부당이득,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도 인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가 존재하는데 을이 이렇게 똑같이 을이에요. 을이 무단 건물을 짓습니다. 다만 을이 병한테 이렇게 임대차를 해요. 그래서 을이 지은 이 무단 건물, 소유는 을이죠.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을인데, 이 건물에 대한 점유자는 병입니다. 임차인. 여기서는 을이 건물을 짓고 을 본인이 거주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을이 건물을 짓고, 무단으로 짓고, 병한테 임대차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이 철거 청구를 을한테 하는 거 승소하죠. 무단으로 진 거니까. 자, 그런데, 그 갑이 퇴거 청구의 실익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가라. 퇴거라는 건 나가라 이러는 건데 여기서 을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을에 대한 철거 청구 승소, 병에 대한 퇴거 청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병에 대한 퇴거 청구. 여기서는 을이 건물을 짓고 을이 거주하는 경우에 특히 퇴거하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거 소송에 승소한 다음에 철거 집행을 할 때 을에 대해서 철거 승소 판결에는 퇴거시키는 것까지 포함된 걸로 봐가지고 집행관이 퇴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철거 집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퇴거 대상이 아예 점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그래서 집행할 때 이 사람이 점유하면 몰라도 이 사람이 점유한다면 을이 점유를 한다면 퇴거시키고 하겠지만 퇴거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래서 퇴거 청구를 임차인 병한테 할 수 있고 이건 승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청구는 될까요? 인도 청구는 또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철거 청구는 이제 그 을에 대한 철거 청구는 승소할 거고 무단 건물이니까 퇴거 병에 대한 을이 아닌 병에 대한 퇴거 청구가 가능하죠. 점유자니까. 그러나 인도 청구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인도받아가지고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는 없어요. 그냥 내 땅에 무단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부실하는 권한만 있지 인도하라는 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쓰고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도 청구는 안 됩니다. 퇴거 청구만 됩니다. 자, 당연히 그 갑이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토지 인도. 이 토지 인도죠. 자, 그 다음에 지료상당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료상당 부당이득자는 누구예요? 점유자인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죠? 건물 소유자가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료상당 부당이득.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퇴거와 인도의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좋은데 퇴거라는 건 뭐냐?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면서 점유를 포기하라. 말 그대로 그 나가라예요. 나가라. 나한테 인도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자, 인도라는 건 뭐예요?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취득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무단 건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본인 소유자도 아닌데 본인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라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렇죠?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 청구 다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퇴거 청구는 을에 대한 퇴거 청구는 필요 없다. 철거 집행 시 퇴거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을이 임차인에게 이렇게 빌려줬다. 그럼 임차인한테 퇴거 청구를 해야겠죠. 이거 가능하다는 거고. 자, 인도 청구는 안 된다. 왜? 건물을 사용할 권리는 없잖아요. 건물을 부실 권한만 있지. 갑은. 자, 그런데 요걸 보시죠. 사실은 제 책에 나오는 거는 요거 위주인데 오히려 기본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이. 자,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요건 이제 단독 건물을 전제했지만 요건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각 실별로 매각되는 집합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갑이 이게 무단 건물이 이게 전부 이게 무단 건물인데 갑 입장에서는 무단 건물인데 그래서 어쨌든 201호에 대해서 먼저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철거 판결이. 자, 그런데 철거 판결이 201호 여기에 대해서만 철거 판결이 확정되면 요것만 부실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철거 판결 자체는 가능하지만 철거 판결을 실제 실행하려면 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철거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정상 그건 좀 어려운 사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201호에 대한 철거 판결이 확정됐어요. 자, 그런데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철거 판결이 없으면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집행은 철거 집행이죠. 자, 이때에도 201호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201호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본 것처럼 철거 판결에는 이 사람을 퇴거시키고 그 소유자를 퇴거시키고 철거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퇴거 청구는 안 된다고 했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그 201호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승소 판결을 했는데 사실상 집행 곤란 때문에 승소 판결에도 철거 판결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호 소유자가 스스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추가로 퇴거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그 201호를 점유한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제 책에는 좀 단순하게 정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제가 아마 추가로 나오는 책에 자세히 정리돼서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내 토지에 무단 건물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에 철거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퇴거 청구를 할 수는 없다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